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기의 담판에 돌입했습니다. 북핵과 무역 문제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는 두 나라가 매우 위대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은 만찬 회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만찬장 현관까지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습니다. 티타임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우정을 쌓았으며 위대한 관계를 고대한다면서 미중 관계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it. 시 주석은 카메라 앞에서 특별히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외국 정상과 회담장에서 햄버거를 먹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때 발언과는 달리 스테이크와 생선, 와인 등이 만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까지 얻은 것은 전혀 없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시 주석은 회담장인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트럼프와 함께 묵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달리 10km 떨어진 인근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탐색전은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뒤 팽팽한 의제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양자 회담과 확대 회담장에 마주 앉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면 세기의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요. 워싱턴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승기 특파원. 이 미국 시간으로 지금 날이 밝았을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주도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했고 최악이었다. 이걸 얘기할 것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going to be North Korea. And somehow they will mix. They really do mix. 위대한 미국 재건을 앞세워 당선된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경제와 안보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중국과 담판을 벌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고 그런 만큼 자기 스타일로 회담을 주도하려 할 겁니다. 네, 그럼 모든 쟁점에서 결판이 날까요? 트럼프가 창이라면 시진핑은 방패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문제의 대화와 제재 병행, 이른바 쌍궤 병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회담이 겉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을 인류의 문제로 규정한 트럼프가 독자 행동 등 초강경 입장까지 내놓은 만큼 중국이 모른 체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진핑 역시 트럼프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이끌어내면서 최강국 입지를 다져야 합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가 1000개고 관계를 깰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사드 문제, 남중국해 문제 같은 첨예한 사안도 있지만 서로 파국이 아니라 실리를 찾는 분위기여서 최소한 지금의 북한 행태를 억누를 해법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곧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힘센 리더라는 점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기질과 일처리 방식에선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조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명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둘 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지도자입니다. 국익을 위해선 한치의 양보가 없고 조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도 닮았습니다.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트럼프의 특징은 역시 거침없는 언변. 재력가 출신답게 남의 눈치 안 보고 굳이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트위터도 적극 활용합니다.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땐 손을 놓질 않더니 악수를 청하는 메르켈 총리는 외면하는 의아한 상황도 연출하는데 무례함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상대의 허를 찔러 원하는 걸 얻어낸 사업 수완을 정치에 접목시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35년간 행정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정치인 시진핑 주석은 표정만으론 속내를 짐작하기 힘든 돌부처형입니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현안에 번번이 직접 나서 응수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고위 정치인이었던 아버지가 몰락한 뒤 사상개조 운동인 하방에 내몰려 7년간 토굴 생활하면서도 칭화대에 진학했고 결국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집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두 정상의 협상이 격렬한 파열음을 일으킬지 신중한 수일기로 총성 없는 전쟁이 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미국 부통령과 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잇따라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방한 목적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다음 주 월요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유력 대선 후보 캠프와의 접촉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우리 외교부 측에 가급적 많은 정치권 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문제를 차기 정부와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소식통은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 이후 미국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오는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압박이 예상됩니다. 석 달 새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 이어 부통령까지 한국을 찾는 건 미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엄중하다는 것과 함께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남은 건 군사적 행동뿐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 압박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했고 일본은 독자 제재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미국이 정면 대응을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바로 그곳인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명령을 했다면서 문명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시리아 현지 시간으로 7일 새벽 지중해에 주둔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두 척에서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향해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로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군 전투기들이 이륙한 곳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onight I call on all civilized nations to join us in seeking to end the slaughter and bloodshed in Syria. 아사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첫 공격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내린 군사행동 명령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습을 벌인 이후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며 정면 대응을 경고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군인 등 최소 6명이 숨지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المخالف لكل القوانين والأعراف الدولية إلى كافة أراضي الجمهورية العربية السورية.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추정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들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에 노출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29년, 자신이 17년, 이 부자가 2대에 걸쳐서 5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중인데요. 중동의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번지던 아랍의 봄 때도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며 철권 통치로 끈질기게 생존을 해왔습니다. 중동의 불사조라고 불리며 위대한 생존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아사드 정권과 돈독한 러시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반발하고 나서며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주요 서방국과 터키, 일본 등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주는 미사일 공격은 지지한다면서도 IS 격퇴를 위해 아사드 정권 교체에는 반대의 뜻을 밝혀 미국과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리아를 중동의 교두보로 보고 아사드 정권에 돈과 무기 등을 제공하며 공을 들여온 이들 나라로서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을 주권국에 대한 침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Он лишь усугубляет имеющиеся в мире проблемы и создает угроз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향후 미러 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Much more difficult work that diplomats at the United Nations will have with the Russians, that NATO will have. We could potentially also see something else happening in Ukraine. 러시아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을 계기로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적인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등 시리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미군의 이번 공습은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 경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승인함으로써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잠재적 적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은 내 책임이라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찬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뒤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핵 문제 해결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켜 주도권을 주겠다는 계산도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화학무기 파문을 일으킨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집권당 창건 기념 축전을 보내 반미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북한도 사린가스를 비롯해 무려 5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당국도 서둘러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미 해병들이 화학무기 저장소를 급습합니다. 화생방 대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제독과 화학무기 조사 작업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들이 실시한 핵과 화학무기 제거 훈련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비해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사용이 현실화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되는 주일미군도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도 한미 합동으로 북한의 살인가스 화학무기 제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정남 피살로 우려가 깊어지는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13종의 생화학 무기와 살인 VX를 비롯한 신경작용제 등 최대 5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연대급까지 생화학 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인륜 범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투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공작원들이 테러 방식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일성 생일인 오는 1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평양 미림 비행장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각종 무기와 군인들이 열병식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미림 비행장에 대규모 군사인력과 장비를 집결한 채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 또 김정은이 최고직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5주년이 되는 등 정치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북한은 이 중 105도를 맞는 김일성 생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기로 하고
외신과 관광단체들의 열병식 일정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당일 날씨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15일 열병식 개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열병식에서 신형 300mm 방사포와 ICBM인 KN-08, KN-14, 핵 배낭 등 신무기를 공개해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최근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국경을 닫지 않고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실험보다 열병식을 통해 핵무기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